여러분, 무릎 아플 때 파스 혹시 어디 붙이시나요? 혹시 무릎 정중앙에 그냥 아무렇게나 붙이고 계시진 않나요? 이 재활학과 전문의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. 그건 비싼 약물을 그냥 공중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.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 관절 속에 흡수되는 약물 농도가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의사가 추천하는 무릎 파스 붙이는 핵심 포인트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파스를 어디에 붙여야 될까요? 파스를 어디에 붙일지를 정하기 전에 이 파스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알아볼게요. 파스는 단순히 시원하라고 붙이는 게 아닙니다. 이 파스는 의학적으로는 TDDS, 즉 경피약물 전달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 피부를 통과해서 이 약물을 근육과 조직으로 직접 침투시키는 정교한 기술입니다. 그럼 파스를 어떻게 붙이는 게 좋을까? 이 파스의 효과, 즉 약물이 얼마나 잘 스며드느냐는 딱 세 가지로 결정이 됩니다. 첫 번째는 피부의 두께입니다. 피부가 당연히 얇을수록 잘 퍼지겠죠. 두 번째는 혈관 분포예요. 이 피가 많이 도는 곳일수록 약물이 잘 퍼집니다. 세 번째는 스트레스 부위인데요. 보통 스트레스는 이 근육의 시작점이나 끝점, 그러니까 근육과 뼈를 연결해주는 힘줄이나 아니면 뼈와 뼈를 연결하는 인대 부분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주로 어디 받는지, 염증이 잘 생기는 부위가 어디인지를 잘 알면 붙이는 부위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. 그럼 반대로 이 파스를 붙이지 말아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? 첫 번째는 이 뼈 바로 위입니다. 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뼈 바로 위에 붙이는 건데요. 가령 무릎 통증일 경우에는 이 무릎뼈 정중앙에 붙이는 겁니다.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. 이 약물이 과연 이 뼈를 뚫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? 절대 못 들어가겠죠. 뼈 위에 붙어 있는 파스는 그냥 피부 표면만 시원하게 만들고 끝납니다. 두 번째는 굳은 살이나 각질이 두꺼운 곳인데요. 이 뒤꿈치나 발바닥 아니면 각질이 두꺼운 피부 위에 혹시 파스를 붙여본 적이 있으신가요? 아마 효과가 별로였을 거예요. 이 각질층은 이 약물의 침투를 막습니다. 한 논문에서는 이 피부 지질층과 각질이 두꺼우면 약물 투과율은 80% 이상 급감하거든요. 그래서 피해서 붙이는 게 좋겠죠. 세 번째는 이 통증의 결과에만 집착하는 행위입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? 예를 들어서 손이 저리다 라고 했을 때 이 손등에 파스를 붙이는 분들이 계시죠. 하지만 이 손등 저림의 원인이 만약에 이 손목 쪽이 아니라 목 디스크였다면 손에 붙이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. 오히려 이 목 디스크가 위치하는 부위에 부착을 하는 게 훨씬 더 통증의 효과가 좋은 거죠. 이 원인이 되는 곳에 붙이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. 그럼 기본적으로 이 무릎에 랜드마크가 될 만한 구조물들을 먼저 보겠습니다. 제가 미리 다 그려왔는데요. 먼저 여기에 이렇게 동그랗게 만져지는 뼈가 있죠. 여기를 이 파텔라, 이 무릎뼈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이 밑에도 볼록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. 이 튀어나온 부위를 우리가 이제 경골조면이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는 이 비골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. 비골두는 경골조면에서 옆으로 쭉 가다 보면 요 끝 지점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여기를 만져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경골조면과 이 비골두 사이에 보면 또 엄청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. 여기를 우리가 거디스 투버클이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이 위쪽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허벅지뼈라고 하는 대퇴골이 있죠. 이 대퇴골의 이 가쪽과 안쪽에도 랜드마크가 될 만한 부분이 있어요. 이 무릎뼈에 약간 가쪽을 가다 보면 또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. 여기를 외상과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 반대로 또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. 여기를 내상과라고 합니다. 이렇게 기본적으로 랜드마크를 칠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. 먼저 무릎 앞쪽을 보면요. 이 무릎뼈하고 이 경골조면하고 연결하는 부분 여기 있죠? 여기를 우리가 슬개건이라고 합니다. 보통 이 무릎 힘줄염이 여기에 가장 많이 생겨서 누르면 아프게 되거든요. 그 다음에 이 무릎뼈 이 바로 위쪽으로는 이 대퇴사두근 힘줄이 있어요. 그래서 이쪽을 눌렀을 때 이렇게 아프면 이 대퇴사두근 힘줄염을
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무릎 힘줄 주변으로 이렇게 움푹 패인 공간이 있는데요. 여기가 뭐냐면 이게 무릎 관절면입니다. 그래서 이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은 여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대퇴골하고 이 경골 사이에 뭐가 있죠? 사이에는 이 반월상 연골이 있죠, 그죠? 이게 이제 쿠션 역할을 해서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부분인데, 만약에 여기에 손상이 있거나 하면 관절면을 눌렀을 때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다만 이 반월상 연골의 이 앞쪽 부분에 손상이 있을 때만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고, 뒤쪽, 반월상 연골 뒤쪽에 손상이 있으면은 이렇게 겉으로 눌러서는 알 수가 없고 MRI를 찍어봐야 됩니다. 그 다음에는 무릎 바로 앞쪽에 여기에는 이 점액낭이라는 게 있는데요. 근데 이쪽에 물이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. 주로 좌식 생활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무릎을 꿇고 일하시면 이쪽이 계속 자극이 되면서 이 점액낭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쪽이 만약에 눌렀을 때 아프다 그러면 점액낭염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 무릎 내측을 보면요, 아까 우리가 관절면을 그려놨잖아요. 관절면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여기도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. 여기에 이제 인대가 지나가거든요. 이게 이제 내측 측부 인대라고 합니다. 여기를 눌렀을 때 아프면 내측 측부 인대에 염좌가 있구나 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무릎 내측에서 또 잘 생기는 거는 우리가 이제 거위발 건염이라고 하는 건데, 이 거위발 건염은 아까 우리 경골 조면이 있었죠. 만지면 블록 튀어나왔던데, 이 경골 조면에서 두 손가락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쪽 부분에 지나가거든요. 근데 이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이 정상인에서도 누르면은 아픈 경우가 좀 많아요. 그래서 꼭 반대쪽이랑 비교를 해서 여기가 통증이 더 심한지를 보셔야 됩니다. 보통 여기에 염증이 있으면 살짝만 만져도 되게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무릎 바깥쪽에서 관찰할 수 있는 질환인데요. 아까 내측 측부인대랑 마찬가지로 이 외측에도 외측 측부인대가 지나갑니다. 마찬가지로 무릎 관절면을 따라서 쭉 지나가다 보면 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여기는 외측 측부인대가 지나가고요. 아까 우리가 그려놨던 이 비골두와 이 외상과 사이로 지나갑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외측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 장경인대 증후군이라는 건데요. 이 장경인대 증후군은 외측에서 생기는 무릎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. 근데 이거는 주로 이 골반 옆에서부터 내려오거든요. 이 장경인대라는 게 골반 옆에서 쭉 내려와서 대퇴골의 이 외상과를 지나서 거디스 투버클에 붙습니다. 그런데 이 거디스 투버클보다는 이 외상과 부위에 더 마찰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여기 통증이 가장 많이 생기고요. 하지만 여기도 생길 수 있고 이 지나가는 영역을 따라서 다 생길 수가 있다. 이거는 주로 많이 뛰는 러너분들이나 아니면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반복적으로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분들에 있어서 이쪽에 많이 생깁니다. 자, 그럼 위 내용을 바탕으로 이 무릎에 파스를 어떻게 붙이는 게 좋을지 한번 알아볼게요. 첫 번째로 이 퇴행성 관절염이나 이 무릎 전체에 통증이 있는 분들, 관절염 환자나 무릎 전체적으로 통증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관절강 내에 약이 전달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파스를 이 슬개골은 비워두고 그 주변 상하 좌우에 파스를 붙이면 좋습니다.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주사를 놓을 때도 이 뚜껑뼈를 기준으로 이 위쪽이나 아니면 이 아래쪽으로 주사를 많이 놓거든요. 실제로 이 위쪽에 대퇴사두근 힘줄 쪽하고 이 아래쪽에 슬개건 쪽이 이 관절 내부로 약이 전달되기가 정말 좋은 부위입니다. 팁은요, 만약에 파스가 크면은 이 파스 안을 이 원 모양으로 잘라가지고 뚜껑뼈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이렇게 잘 밀착되도록 붙이거나, 아니면 이 파스 같은 걸 절반으로 잘라가지고 이 주변에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붙이는 것도
도움이 되겠습니다. 거기에 추가로 이 오금 쪽은요, 우리 몸에서 피부가 가장 얇은 곳이면서 이 다리로 가는 큰 혈관, 오금 동정맥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약물이 혈류를 타고 이 무릎 관절 전체로 정말 잘 전달이 되는 곳이에요. 그리고 실제로 초음파를 보면 이 관절염이 심한 분들은 이 염증이 이 무릎 뒤쪽까지 번져 있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. 그래서 관절염이나 무릎 전체 통증이 있을 때는 앞부분뿐만 아니라 이 뒤쪽도 같이 붙여주면 효과적으로 관절 내에 있는 염증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국소 통증이에요. 만약에 무릎 통증이 이 전체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만약 국소적으로 온다, 그러면은 앞통점, 즉 만졌을 때 이 통증이 있는 부위에 붙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럼 부위별로 어디가 통증이 잘 생기는 부위인지를 간략하게 정리해보고 갈까요? 자, 아까 우리가 그려놨던 거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요, 이 무릎 내측에 가장 잘 생기는 질환은 거위발 건염, 그리고 이 내측 측부인대의 염좌입니다. 그리고 무릎 바깥쪽 통증이 가장 잘 생기는 질환은 장경인대 증후군하고 이 외측 측부인대 염좌입니다. 그다음에 무릎 앞쪽에 가장 잘 생기는 통증은 슬개건염이라든지 아니면 퇴퇴사두근 건염, 그리고 이 슬개골 앞쪽에 있는 점액낭염, 이런 것들이 가장 잘 생긴다,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추가적으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몇 가지 한번 알아보고 갑시다. 첫 번째로 이 냉파스랑 온파스, 도대체 언제 뭘 써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, 이거는 냉찜질, 온찜질을 언제 하는지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제가 예전에 찍어놓은 영상이 있어서 링크 띄워드릴게요.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 냉파스는 멘톨 성분입니다. 주로 다친 직후에 이 열감이 있거나 부어오르는 급성 통증에 씁니다. 주로 스포츠 선수들이 운동하고 나서 이 아이싱 하는 거 본 적 있으시죠? 많이 사용한 후에 혹은 삐끗해서 생기는 통증일 때 효과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반대로 온파스는 캡사이신 성분입니다. 주로 만성 통증이나 만성 관절염, 그리고 근육 뭉침에 씁니다. 이게 혈류량을 늘려줘 가지고요, 뻣뻣한 조직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두 번째로는 파스를 절대 붙이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지를 물어보시는데요, 이 파스의 가장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접촉성 피부염입니다. 이 피부염이 안 생기게 하려면 이 파스를 떼어난 뒤에 최소한 2~3시간 정도의 휴식기를 두는 걸 추천드립니다. 또 보통 파스마다 다르지만 한 번 붙이면 보통은 12시간에서 많게는 24시간 정도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루에 한 번, 많아도 2번 이내로 붙일 걸 권유드립니다. 또 당연하지만 이 상처 부위에 하면 이 상처가 악화되기 때문에 붙이면 안 되고요. 또 온파스의 경우에는 이 가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온파스를 붙이고 막 압박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, 그런 경우에는 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. 이상으로 파스 잘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주변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. 지금까지 닥터 인사이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